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또 이사 준비 한창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집을 사려고 보니까 또 집값을 두고 서로 다른 전망들이 나와서 또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참 집값 이것도 네. 어렵죠. 앞으로 더 오를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올지 판단이 필요한 분들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죠. 부동산 상황 꼼꼼히 짚어주실 도시화경제 송성인 대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집값 먼저 한번 그거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 요즘 진짜 시장 분위기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에. 진짜 시장 분위기라고 네. 하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시각차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그 추세고 한 19주 연속 상승은 했는데 이런 상승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매수 심리 이런 것들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올라가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만약 올라갈 수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소득이 상승을 해줘야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 텐데 뭐 경제 성장률은 뭐 계속적으로 그 뭐 1% 뭐 중반도 지금 못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환율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그 수급 또는 이런 뭐 주택을 그 공급하는 사람하고 수요자하고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서울에 있는 신고가라든지 실거래가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고점을 터치하기 직전까지 왔다가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3천 건 정도를 회복하고는 있는데 역시나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거래량이라는 게 뭐 예년 대비했을 때 한 6천 건 정도 되는데 3천 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만큼 수요가 좀 굉장히 좀 씨가 말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소득이 상승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이 좀 좁아지는 것처럼 결국은 그 변을 좀 넓히려고 한다라면은 뭐 대출에 대한 규모나 소득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그 상품도 일반형은 중단을 했거든요. 결국은 수요가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그 매수자하고 매도자는 집값은 오른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호가를 좀 제시를 하고 예. 매매 수급 지수라고 하는 심리적인 싸움에서는 수요자가 지금 집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수급 지수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호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점점 그 수요자하고 그 공급자하고의 그 이격거리 바라보는 주택 가격을 바라보고 있는 이격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에서는 주택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급등하든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네. 성동이죠. 네. 이게 숨고르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호가가 뭐 20억 원인데 실제로 매매된 거래 자체는 14억 원. 그럼 네. 이게 호가가 너무 높은 건지 아니면 네. 실제로 집값 자체가 지금 조금 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호가보다는 실거래가 조금 더 가격의 현실성은 좀 더 그렇죠.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예. 부르는 게 값이 이제 부르는 게 아니니까. 예. 요새 우리 예상 체결 지수하고 장 열리면 늘 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그런 그런 상황처럼 개념이에요. 맞아. 예. 결국은 그런 시장 안에서도 뭐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어떤 투자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 투자나 거래 시장이라고 본다라면 결국은 실제 예상되는 거하고 거래되는 거하고의 그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매매 수급 지수 나온 것처럼 결국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인근에 있는 마포에 있는 아파트 도화 그 3지구에 있는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141제곱미터가 일주일 만에 1억 2천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 전에 가격이 15억 정도 됐는데 13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결국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가격 쪽으로 좀 끌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하왕 심리에 있는 센트라스 같은 경우도 지금 3억 넘게 하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희망 격차에 대한 가격들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의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성동구하고 마포구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가 점진적으로 뭐 급격하게는 아니어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뭐 이제 뭐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름철이고 추석 연휴라 거래가 안 일어나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굉장히 좀 옛날 시각인 거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가격이 높다라고 해도 뭐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한겨울 또는 땡볕에서 거래하고요. 예, 그리고 가격이 조금 이렇게 완전 성수기고 이사철 시즌이라고 해도 최근 들어서 뭐 올 초 같은 경우도 역전세에 대한 우려들 예, 하고 있잖아요. 그랬죠. 그게 좀 안 먹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비수기다, 성수기다 이런 걸 가지고 시장 판단하는 것보다는 네.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씩 집을 살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증시나 이 아파트 포함한 부동산 쪽이나 너무 이 호들갑은 아닌 것 같아요. 오를 때든 내릴 때든 뭐 방송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도 너무 호들갑 떨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김에 저쪽도 한번 봐주시죠. 강동 쪽에 저 고덕동 쪽. 네, 거기도 뭐 별거 있을까요? 뭐 마포, 용산, 비슷하죠. 뭐 성동구 이쪽이 어떻게 보면 더 선도하는 지역인데 그곳 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거래는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도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숨고르기? 예,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억 3천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 뭐 15억 7천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단지 규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표본이 많고 수요자들이 뭐 이런 아까 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지가 크다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주택들도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서 뭐 가격 협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기존의 주택을 팔고 조금 더 뭐 상급지라고 평가받는 강남 상구로도 이동한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아마 자산 매각하고 벌써 강남은 더 빠르게 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고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수요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수요인지 유효 수요까지 전환할 수 있는지 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또 시세가 좀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네. 강남권에 보면 재건축 단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름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금융과 연결된 그런 상품인데 결국은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좀 적은 그런 시장과 또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고 또 서울 안에서는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곳들은 상당히 돈에 그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압구정동 재건축 최근 들어서 조감도들 이렇게 보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사실상 뭐 1등 아파트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에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호가들이 반등을 하고 그게 계약까지도 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어떤 그 현대아파트는 한 10억 정도 올라간 곳들, 5억까지도 올라간 곳들이 있고요.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억까지도 가격이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주택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특징 중 안에서도 재건축이 시장을 리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결국 재건축이라는 건 속도를 내야 되는 건데 기존과 다르게 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17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정고점에 육박한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고 지금 6개월 동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신고가가 나와 있는 곳들이 거의 한 168건, 170건 정도 가까운 수치가 강남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호재가 있던 없던 이런 거 불구하고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재건축 단지의 대체 주거지 역할도 하고 또 정주 환경이라든지 인프라, 그다음 소득 여건,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잘 갖춰 있다 보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유리한 환경이기도 하고 그 수요 자체가 좀 더 그 자본 여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 형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뭐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그 중간 가격 있잖아요. 네. 중위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이제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월 소득의 몇 퍼센트가 이제 원리금 상한에 들어가는지 보니까 41%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벌어서 41%는 원리금 상한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보니까 2분기 연속 줄어든 수치라고 하니까 사실 그전에는 그럼 원리금 상환에 더 많은 그러니까 네. 더 부담이 소득, 컸다는 그렇죠. 얘기네. 예. 그럼 여전히 내 집 마련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결국 네. 중간 그 소득을 가지고 중간 주택을 사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게 대출에 대한 능력들도 봐야 되고 또 소득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저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그 2021년도 했을 때 3월 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걸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소득이 올라가서 주택을 구입하기가 좀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환 능력이 점점 높아져서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저 흐름 자체는 작년 3월 달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들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40%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을 볼 때 대출 상환을 할 때 대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한 30% 정도를 좀 살 수 있는 가격들, 그다음에 또 적정 수준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25% 정도까지 떨어진다라면은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그렇죠. 볼 수 원리금 있는데, 상환. 예, 네. 그게 지금 아까 21년도 때 보면은 이 월소득이 한 50%를 상환을 한 거예요. 그래도 10% 줄었다라는 게 참 다행이라고 네네. 평가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50% 대비했을 때 41%면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에서 40%라는 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예. 역시나 주택 가격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수준 자체가 서울하고 세종 같은 경우가 이 금액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뭐 가격은 연착륙이다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중간 가격 소득을 갖춘 가격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역시나 한 10%라는 그 괴리감이라든지 격차들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뭐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도 한번 짚어주시죠. 요새 뭐 청약 경쟁률이 무섭게 치솟는다던데. 네, 지금 뭐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양 물량들이 분양 줄다 물량이 보니까 없어서. 아무래도 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30만 가구가 전국에 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3년 연속은 봤을 때 한 36만에서 한 38만 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물량들이 주는 거로 보여지고요. 뭐 공사비라든지 금융 비용이 올라가서 분양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거 집값이 또 오를 거 아니야? 아까 강남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했죠. 네. 그러면서 분양가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잘 돼서 미루는 경우가 있고 안 돼서 미루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두 개 다 겹치다 보니까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수도권에서 국민 평수 이게 84제곱미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청약률 자체도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더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또 공급 자체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렇죠. 물량 줄죠. 예. 가점 오르고 있죠. 예. 경쟁률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그 분양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10억이 넘었다라고 해도 분양이 안 되면은 가격을 낮출 텐데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고 있으니까 예. 뭐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죠. 결국은 집을 사는 사람하고 뭐 안 사는 사람하고 예전에 여러 가지 그 통계를 보더라도 집값이 떨어질 때 사는 비중보다도 집값이 한 7, 80% 오를 때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결국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 때는 오히려 네. 덜 네. 사고 또 오를 때는 더 많이 사는 더 경향들이 있기 떨어질까 못 때문에 사는 거죠.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청약 열기가 더 오르고 있고 가점들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 어쨌거나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네. 이제 매입 임대주택 네. 이게 청약 접수 시작했다는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측면 좀 유리한가요? 뭐 인근 시세 한 40에서 한 45% 정도 되다 보니까 어허. 뭐 예.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다만 좀 걱정하는 게 인근 시세에 대비했을 때 이게 뭐 임대 수준이라든지 매매 수준만 낮으면은
그래도 좋겠는데 그 주거의 질 자체가 민간에서 하는 그런 주택보다는 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질적 향상도 좀 중요하다. 결국은 이런 그 시세보다 40이다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에서 60%가 되더라도 젊은 세대들이 좀 질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방향도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